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군고구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대표적인 고혈당 음식으로 당뇨인에겐 아주 무서운 음식이죠. 제가 예전에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고구마를 사 먹었는데 그때 한 2개 정도 먹고 혈당이 300이 넘었습니다. 그러곤 얼마 뒤 고혈당으로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았죠. 이렇게 고혈당 대표 음식인 고구마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구마를 먹어보고 혈당 데이터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고구마는 집에서 직접 재배한 고구마입니다. 저는 평소에 고구마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닙니다. 먹더라도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한 뒤 아주 소량만 먹는 정도입니다. 당뇨인이라면 고구마는 정말 위험합니다. 영상은 눈으로만 보시고 드시더라도 꼭 혈당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혈당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당뇨인이 고구마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권장 섭취량을 확인해봤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기준으로 70g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70g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조금 현실적으로 40g을 추가해 총 110g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실험은 고구마를 4가지 조리법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익히기 전에 생고구마 기준으로 110g이고 첫 번째는 생고구마, 두 번째는 삶은 고구마, 세 번째는 찐 고구마, 네 번째는 군 고구마인데요. 모두 익히기 전에 생고구마 기준으로 110g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고구마는 물에 잘 세척한 뒤 바로 먹어봤습니다. 삶은 고구마는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젓가락이 잘 들어갈 때까지 잘 익혀 준비했습니다. 찐 고구마는 찜통에 넣어 준비했고 여기서 제 건 딱 110g이고 나머진 가족들이 먹을 고구마입니다. 군 고구마는 에어프라이어 200도에 30분에서 35분 정도 익혀주며 젓가락이 잘 들어갈 때까지 익혀봤습니다. 고구마를 익힌 후에 무게 변화도 살펴보았는데요. 삶은 고구마는 113g으로 3g이 증가하였고 찐 고구마는 111g으로 1g 증가, 군 고구마는 83g으로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27g이나 감소했습니다. 모든 고구마는 먹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따뜻한 상태에서 섭취했습니다. 또 4가지 모두 껍질이 있는 상태로 먹었습니다. 전 원래 예전부터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걸 즐겨서 아무런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고구마 110g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5, 식후 1시간은 141, 식후 2시간은 13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고구마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9, 식후 1시간은 194, 식후 2시간은 14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5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찐 고구마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8, 식후 1시간은 194, 식후 2시간은 147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86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로 군 고구마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9, 식후 1시간은 206, 식후 2시간은 15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07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놓고 보면 생고구마는 생각보다 혈당이 착하게 나왔고 익힌 3가지 고구마 중에서는 삶은 고구마가 가장 혈당 상승이 적었습니다. 군 고구마는 혈당 상승이 무려 100을 넘었고 찐 고구마도 혈당이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제가 고구마를 먹는다면 삶은 고구마로 100g 정도 먹고 먹은 후에는 가벼운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왜 조리법에 따라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차이가 있고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나온 고구마 영양 성분입니다. 생고구마 100g을 보면 탄수화물 35g, 당류 약 10g입니다. 다음으로 찐고구마 100g을 보면 탄수화물 39g, 당류 13g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고구마 100g을 보면 탄수화물 45g, 당류 19g입니다. 그리고 수분과 식이섬유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생고구마, 찐고구마, 군고구마 순으로 탄수화물, 당류 함량이 점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고구마인데도 왜 이렇게 영양 성분이 다른 걸까요? 고구마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전분입니다. 생고구마 전분은 단단한 덩어리 형태입니다.
생고구마 상태에서는 전분이 단단한 알갱이 형태로 세포 안에 꽉 차 있고 그 주위를 세포벽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소화 효소가 잘 침투하기 어렵고 전분을 잘게 자르기도 힘든 구조라 소화 속도가 느리고 G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고구마가 조리된 고구마보다 낮은 혈당 지수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삶거나 찌고 구운 고구마는 전분이 풀린 상태입니다. 고구마를 가열하면 특히 수분과 열이 같이 들어갈 때 전분 알갱이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부풀고 내부 구조가 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전분의 젤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젤라티나이제이션이 일어나면 전분은 더 부드럽고 점성이 있는 상태가 되고 소화 효소가 붙어서 자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즉 전분이 많이 젤라티나이즈 될수록 소화 속도, 포도당 방출이 증가하여 혈당 지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굽는 과정에서 전분 일부가 당, 특히 메가당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180에서 220도로 굽고 나면 메가당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군고구마에서 가장 많은 당이 메가당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가열하면서 전분이 풀리고 고구마 안에 원래 있던 아밀라아제 같은 효소와 열에 의해 전분이 잘게 잘려서 포도당 2개짜리 당, 메가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빠져 당이 농축되면서 맛도 더 달아지고 혈당에 영향을 주는 당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향은 생고구마, 삶거나 찐고구마, 군고구마 순서로 전분이 잘 풀리고 GI도 올라가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드시고 싶다면 가능한 적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실 경우에는 이미 올라있는 혈당이 한 번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먹는 방법은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고 고구마를 대신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껍질째 먹는 것인데요. 고구마의 껍질에는 속살보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보고됩니다. 고구마 자체가 섬유가 꽤 있지만 껍질 부분에 식이섬유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 자체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구마는 다른 탄수화물의 양을 줄인 뒤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한 적은 양을 선택하며 조리법은 생, 삶은, 찐, 군고구마 순으로 혈당에 유리하고 드실 때는 껍질째 조금씩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먹어보며 혈당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